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수업의 특강은 앞서 소개했듯이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홍보 쪽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인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현업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 대해 선배님을 모셨어요. 우리 문현주 그 여러분 강사분은 이제 언론정보학과 그러니까 일기 예, 예, 일기 맞죠? 일기인가요? 예. 이기입니다, 이기, 선생님. 이기, 그러니까, 매체정보학과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홍보 분야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홍보 업무를 어떻게 이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제 또 사회 진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뭐 기자라든가 PD라든가 혹은 뭐 앞에서 다뤘던 우리 OTT 서비스라든가 여러 종류들이 있었죠. 혹은 뭐 카카오도 있었고요. 그냥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홍보 쪽에서도 우리가 콘텐츠 관련된 전문 직종에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한 40분에서 한 뭐 45분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문현주 우리 선생님을 환영하도록 합시다. 박수.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부끄럽네요. 저희가 앞에 손님이 급하게 오셔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실은 휴대폰으로 하는 줄 알고요. 휴대폰만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한 5분 정도 허비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박한희 교수님께서 저를 잘 소개를 해 주셨겠지만 저는 미술관에서 10년가량 홍보 마케팅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은 그 언론계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언론정보학과 출신이라면 누구나 있을 텐데요. 언론정보학과를 나와서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웃고 계시는 분들 아마 그런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군데 언론사를 시험을 치다가 이제 제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홍보팀이었었는데 홍보팀에서 한 2년가량 일을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미술 쪽, 예술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휴학이 아니고 직장을 아주 이렇게 그만두고 언론정보학과 석사로 다시 들어가서 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어떤 데인 줄 아시나요? 다들? 아세요?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시립교향악단, 오페라단, 극단, 무용단, 소년소녀 합창단, 시에서 운영하는 예술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관련 홍보를 하는 일을 한 1년가량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박물관을 가서 미술 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총 이런 그 PR 쪽에 일을 한 횟수로 따지자면 한 15년에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꿈 많았을 4학년이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40 초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아주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떤 일을 하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그 네 번째 그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뭐 이렇게 기자도 꿈꾸시고 광고 기획사나 여러분들 꿈꾸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을 가지게 된 하나의 문구,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PR 직업이라는 책이었었는데요. 거기에 한 부분에
가장 오래갈 직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가 복잡해지면 소통도 복잡해진다. 개인과 조직의 공중관계도 점점 더 중요해진다. 비판을 참아내는 인내력만 있다면 PR 직업은 가장 오래 지속될 직업이다. 정말 그 PR 직업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 직업은 굉장히 뿌듯한 일이기는 한데 비판 앞에서 당당해져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PR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는 능력만 있다면 이 부분의 일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대구미술관은 올해가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대구미술관에 와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오 해주시겠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 미술관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경험이 없으시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그것은 이렇게 그 지역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초반기에 보시면 이제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2011년에 대구미술관이 새롭게 생겨났을 때 대구미술관 불편한 교통, 빈약한 소장품에 시민들이 외면한다. 이게 2011년에 한 그 신문사에서 이제 대구미술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서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때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R인들은 뭐에 강해야 한다? 비판에 강해야 하고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초창기에는 이런 기사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이제 쭉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미술관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번째 기사를 한번 보면 대구미술관 쿠사마 야요미전 석 달간 33만 명이 다녀가 쉽지 않은 숫자였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33만 명이 오시면서 그 전시 수입으로 10억 원을 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 돼서는 대구미술관 100만 관람객 돌파가 됐고요. 제일 마지막 기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미술관 홍보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보고 싶은 전시가 서울에 가지 않아도 대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시를 준비를 해서 많은 언론에서 대구미술관의 올 한 해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구미술관과 10년의 시간을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대구미술관의 그 지리적인 접근성과 또는 심리적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한 10년 사이에 여러 가지 PR 활동이나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포지셔닝이 더 좋은 면으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번에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략 정리를 해보니 한 9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미술관에서 제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미술 전공자세요? 라고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과 선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미술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미술관에는 한 70% 정도는 예술 관련 또는 미술 관련 전공자들이지만 한 30% 정도는 미술과 관계없는 전공의 분들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미술관은 전시 또는 교육, 이벤트적인 측면이 다라고 한다면 그 보여지는 이면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첫 출발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려면 행정 전공이라든지 또는 경제 전공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미술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일을 맡고 계시고요. 저처럼 홍보 마케팅 전공이어서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진을 전공해서 영상, 사진 분야에서 미술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분야의 분들이 한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일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네, 소리를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여기에 이제 보이는 바와 같이 계획 수립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광고 기획을 한다거나 할 때 기획서를 쓰는 것처럼 대구미술관의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계획 수립이거든요. 근데 국공립미술관에서 하는 양식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예민한 부분들은 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선생님 한번 쭉 보여주실까요? 네. 네, 이렇게 관공서에서 쓰는 그 계획서의 양식들은 대략 이러한 포맷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 추진 개요, 그리고 더 넘어가면 예산적인 부분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 한 해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가 몇 명이고 수입은 어떻게 되며 콘텐츠는 어떠했다. 그 관람객 분석에는 남녀 분석뿐만이 아니라 나이대별 분석, 단체, 개인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했던 홍보, 광고, 마케팅 실적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2021년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 특성들이 이러이러하니 홍보 마케팅 방향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2021년 내 홍보 마케팅의 방향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기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못 돌아가시겠죠? 네. 2021년의 방향을 보면 공감의 미술관 하이터치 뮤지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시기지만 2020년은 대구 미술관에게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리 예정했던 전시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전시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저희도 이 상황을 관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시기가 20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전시를 온라인으로 보여드린다든지 디지털로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면서 올 한 해는 뭔가 하이터치 뮤지엄으로 온라인이나 디지털로 가상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방향을 잡고 홍보 마케팅 방향을 공감의 미술관 하이터치 뮤지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세부 추진 계획도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광고는 어떻게, 언론 홍보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디지털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블로그, SNS, 유튜브, 홈페이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1년의 홍보 마케팅 계획을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시별로 들어가는 홍보 마케팅 계획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어린이날이 됐다, 개관 기념일이 됐다, 또는 추석이 됐다, 아니면 연말이 됐다. 그런 경우에 미술관에서 돌아가는 여러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맞춰서 돌아가는 계획서들이 또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서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미술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홍보 마케팅을 총괄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저의 업무 중에 한 50%를 차지하는 것은 언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 홍보라고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일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 2011년 1월 달에 첫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보도자료가 무려 몇 페이지였냐면 보통 보도자료는 한 3, 4페이지 정도로 가름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보도자료를 받기 때문에 짧은 요약본이 있고 첨부자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시절에는 한 10년 전에는 보도자료를 한 20페이지, 30페이지를 작성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언론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보도자료가 뭔지 모르겠다. 쓰는 단어도 너무 어렵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서 기사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러 그 국공립기관의 예술기관의 보도자료를 한번 쭉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고 배포를 했었어야 됐겠지만 그때는 좀 더 특별하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도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는 굉장히 간결하게 육하 원칙에 맞게 바쁜 그 언론인들이 한눈에 그 기사에 그 엑기스가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1년에 보도자료를 한 20차례에서 30차례 정도 작성을 하고요. 그 이외에 언론에서 요청하시는 각종 자료들을 작성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보도자료는 대부분 이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양식으로 배포를 하는데요. 여기에 각종 첨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보도자료 본문에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받는 언론의 그 타겟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간지에 가는 보도자료, 그다음에 월간지에 가는 보도자료, 그리고 방송사에 가는 보도자료 조금씩은 다른 양식으로 보내드려야 그분들께서 그 매체에 맞는 보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세분화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보도자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나면 보통 통상 기자간담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주요 내빈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언론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노트북 소리 하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기자간담회인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자간담회이기는 하지만 미술관에서 하는 기자간담회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작가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기자간담회보다는 조금 더 자유스럽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꾸미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쭉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기자간담회 때 사회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진은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한 2년 전쯤에 서울 쪽 그 수도권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회의실을 빌려서 한 60여 명이 되는 기자분들과 함께 했던 자리고요. 기자간담회를 대구에 있어서 대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가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구미술관을 알리고 PR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집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두 번째 사진처럼 앉아서 하는 기자간담회도 있지만 이렇게 서서 하는 기자간담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 분이 작가분이시거든요. 작가분이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방송사에서 나오신 기자분들 또는 PD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오신 일간지 기자들, 월간지 기자들 다양한 분들이 작가 반대편에 서서 현재 공동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보통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자간담회 두 번째 사진처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시장으로 가서 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 또한 기자간담회의 모습입니다. 2013년 푸사마 야유회를 할 때 모습인데요.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시의 특성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자간담회라고 해서 항상 동일하게 하면 실은 오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예술기관이라는 특징을 잘 살려서 언론들에게 저희의 정시를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자간담회를 하는 그 형식적인 모습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수사만 야유는 그 작품을 뒤로 배경으로 하고 조금 더 화려한 모습으로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이때는 한 100여 군데의 언론들이 함께 하셔서 아주 성황리에 기자간담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전시장에서 하는 모습들이고요. 쭉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크레디트에서 했던 조금 더 위로 가보시고, 네, 맞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하는 경우는 전시의 참여자들, 그러니까 작가나 큐레이터나 그다음 미술관장이나 해당 관련된 관계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터뷰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다면 홍보 마케팅 담당자로서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거나 방송에 출연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연습,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연습과 더불어서 미술관 전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들을 총체적으로 알고 있고 어떠한 질문에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미술관에 대한 정보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TBC 문화를 채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구 미술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소개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20분 정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대구 미술관에 숨어 있는 여러 그 관계자들,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해서 미술관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송이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항상 저는 마이크를 앞에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 담당자는 마이크와 항상 좀 친해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예술기관에서 어떤 홍보 일을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연습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나중에 필드에 나오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 출연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KBS 문화창고라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김한기 전시가 2년 전에 있었거든요. 간송 전시와 같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김한기 전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기자 간담회와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고 기자 간담회나 인터뷰나 어떤 취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항상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방송이 또는 언론에 어느 만큼 노출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미술관의 어떠한 이렇게 플랫폼에 공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상시에도 스크랩을 해서 미술관 홈페이지 누리집에 올리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기사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또다시 많은 분들에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 SNS 채널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보도자료가 한 20차례에서 30차례 나가면 기사화되는 부분들은 뭐 월간지나 잡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략 한 800여 차례 언론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기관에서 방송되는 또는 기사화되는 그러한 양이 작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뿐만이 아니라 대구 미술관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팀은 이제 레이더를 세우고 그 부분들을 보도자료화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